그럼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전세가 이제 거듭되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여론조사를 열어보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일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변수도 한번 집어넣어 놓고 이준석 변수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뭘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안 되는 형국인 건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뭐 경기도는 인구 구조상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이는 이제 40, 50대가 많이 살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구 숫자로만 따지면 서울보다도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의 중간값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경기도 선거는 매우 유리한 그러니까 서울과는 반대로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 곧 결승전처럼 무슨 뭐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관심이 좀 있다면은 민주당에 누가 나오면 하여튼 그분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 쪽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유승민이 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관심사일 것 같고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나올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경기도 선거는 민주당이 크게 무리 없이 뭐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출마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유승민과 이준석을 붙여보면 결과가 39대 19, 40대 18이 나오고요. 추미애 의원을 후보로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도 유승민과 이준석을 붙이면 한 번은 37대 24, 한 번은 40대 24. 그야말로 간극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여권 후보 중에 누가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되느냐가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안방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시도지사 후보의 경선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아까 봉선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당원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라는 것이 이번 후보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당원 1투표 그게 되냐 마냐에 따라서 네.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는 예, 대의원들 표가 확 줄어들면.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분이 겨우 국회의원 됐잖아요. 정말 노력 많이 했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아마 거기 명태균이 찍어준 것 같은데 하여튼 동탄에 가서 노력을 잘 해서 됐잖아요. 이거 의원직을 던지고 지금 나간다고. 자기는 나갈 수 있잖아요. 경쟁자가 없잖아. 그냥 개혁신당은 후보로 나가면 그렇죠. 되는데 후보가 되는데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동탄 주민이 원하면 나가겠다. 동탄 주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떻게 아니, 알아? 원할 수 있어 동탄 주민들이 나가라고. 넌 우리 대표할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할 근데 수도 있어. 그 원하는 그 메시지나 그걸 뭐 투표로 할까? 뭐 동탄 주민들 주민 투표로 할까? 뭐 그러네.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고 이준석이 나오면 제가 나가도 이기죠. 우리 네. 봉선배 지금 제가 나가도 이기죠. 거주지가 혹시 어느 동네죠 지금? 전 서울에 네, 서울인데 경기 왔는데 이사 갑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결선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네. 그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원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도영 지사가 높게 나왔어요.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중앙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정말로 이제 치열한데 일단 뭐 차이를 사실은 결혼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차이인 건데 김동연 지사가 적합도 조사에서 21%, 추미애 의원이 20%로 박빙이었고요. 이어서 한준호 의원이 7%, 김병주 의원이 5% 순인 건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나갔지만 우원식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지사 도전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많이 주목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경기도지사는 지금 여론조사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직인 김동연 지사 그리고 추미애 의원 굉장히 강력한 후보죠. 그래서 저는 한준호 후보가 굉장히 전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한준호가 두각을 나타낼 수 한준호 있다. 후보가 왜냐면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뭐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당원들이 아마 눈여겨 보실기 때문에 저는 한준호 후보도 좀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수는 그걸로 봐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지금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분석해 보면 당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강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하고도 좀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굉장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좀 이렇게 엑셀을 좀 밟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이제 또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조금 더 이런 통합 행보라든지 어떤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힘을 더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추미애 의원에 대한 것도 직전에 6개월의 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좀 물음표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이건 결선이 곧
결승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경선이 곧 이제 최종 승자를 배출한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뭐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이렇게 아마 3강으로 좀 붙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삼강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국면에서 봉지욱 선배도 마찬가지 기여하셨지만은 정말 윤건희의 범행을 밝히는데 또 조력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같이 방송도 하시면서 그런 진정성 같은 건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김병주, 박선원 의원 두 분은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자꾸 취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옛날엔 자기들이 취재하면 기자한테 주고 쓰라 그러는데 원래 그랬죠. 자기들이 네. 그냥 유튜브에서 터뜨려 버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이런 거를 인터뷰하는 맞아요. 걸 자기들 유튜브로 막 터뜨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게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미애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추미애 의원은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국회의장 맞아요. 맞죠? 원래 하고 싶다. 내년 6월에 지금 선거하죠. 경기지사가 아니고 네. 맞아요. 의장으로 틀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준호 의원이 유력하게 되겠죠. 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네, 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두 달 안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추미애는 그렇죠. 사실은 원래 국회의장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를 사실은 드롭을 하고 의장으로 옮겨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곽수환 씨 같은 경우는 매불쇼 하시면서 이 네 분을 다 방송 같이 해보셨죠? 배치를 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어요. 네. 그 네 분의 각계의 장점이나 단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김병주 의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봉 기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내란 정국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밝혀낸 것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비전과 뭐 이런 각종 계획이 이렇게 있으실 텐데 네.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이 잘 그게 안 조금 된다. 안타까워요. 아, 그 진심이. 네. 네. 뭐 재선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또 기회는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럼 저는 흥미롭게 들은 건 뭐냐면은 두 분 다 공이 꼽으시기를 네. 한준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보기에는 한준호 의원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아니 겁니까? 일단은 그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 뭔가 새롭고 젊은 피를 좀 원하는 맞아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여론조사 해보면 20대 30대에서 상대 맞아요. 뭐 타후보보다 네. 높게 나오는 게 성수동이고 뭐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젊은 친구들은 아니까 야 성수동 사실은 그거 공장 폐허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냥 가죽 구두나 만들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곳인데 저 어제도 그쪽 어디서 저녁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예를 들면 정원구청장이 2030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크게 먹힐 수 있죠. 야 이것도 기본이 예를 될 들면 수 야 있는 건데. 용산에 네. 공원화하지 않고 여기 초고밀도 아파트 들어서 야 2030만 다 들어와. 어. 신혼부부 자녀 세 가정 다 들어와. 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네. 오세훈 세운 사구역 뭐 이런 문제가 아니. 세운 사구역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층을 위해서 여기 다 임대로 임 주자. 야, 좋은 20년, 정책이라는 30년, 40년 살 수 있게 네. 주자.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엄청나게 어필해서 큰 표차로 이기겠죠.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신인규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한 편인데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가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왜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주목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역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도 만든 그 역동성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김동연 지사, 추미애 위원장 뭐 둘이 해서 이렇게 뭐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당원들의 그 변화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서울시도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급부상을 한다면은 그게 또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론 형성할 때 서로 주는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준호 의원이 지금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요즘에는 뭐 인지도라는 것도 물론 뭐 그분 인지도도 있으신 분이지만 저는 금방 경기도 후보로서 도지사 후보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붙어보면 네. 그때부터는 이 구도가 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이렇게 양강 구도로 붙기는 힘들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이렇게 좀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예상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의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부산시장 조사였거든요. 사실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 전재수 전 장관이 박현준 시장보다도 오차 범위 밖에서도 앞서고 있다.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실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봉선배 후보가 사실은 흔들리기 마련인 건데 이런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빠르게 결정했잖아요. 해외 출장 있다가 와서 바로 사퇴했잖아요. 굉장히 현명하게 처신을 한 것 같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억울해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게 사실상 좀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네. 결국에 이제 수사는 증거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100% 되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네. 남아있죠. 전재수 전 장관을 증거를 잡아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다라고 하면은 뭐 1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가정한 경우에 전재수 대 박형준 싸움이 됐을 때 전재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은 39%, 박형준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은 30%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인데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49%가 전재수를 지지한다고 밝혀가지고 박형준 시장 24%를 얻었는데 그보다 2배 이상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특검이 도입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국수본에서 지금처럼 이제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 전 전재수 전 장관이 무리 없이 출마를 해서 전 부산시장 될 가능성 매우 높게 전 보고 있고 만약에 뭐 특검이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해서 뭐 전재수 전 장관이 그 의혹을 다 떨어내지 못했다. 그럼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네. 해결 안 되면 예, 뭐 이재성 위원장이나 뭐 조국 대표 뭐 이게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길 만한 카드로는 다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 지금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차출하자라는 여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참신한 인물을. 많이 그럴 때는. 예, 그래서 많이 그럴 때는 또 정부 1년차 AI 관련된 기틀은 다 났기 때문에 뭔가 하정우 수석이 또 젊고 77년생이고 부산의 고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정우 수석 같은 분도 대안 플랜 B로서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은 저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카드가 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형님 그 오창석도 한번 넣어줘요. 아,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님. 네. 야, 그분은 지금 뭐 넣어달라는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뭐 부산시장 후보로도 예. 거론되고 막 장석이 가층적으로 형도 거론되네요. 보니까. 현장 눈빛을 네. 봐가지고 예, 오창석 이사장도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질문은 봉선배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 같은데 봉선배는 금품수수 의혹이나 비리 의혹을 많이 취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 지금 선거까지 시간이 거의 6개월 남았는데 네.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혐의가 있는 후보를 공당의 후보로 발탁하는 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근데 혐의가 있는데 어찌됐든 기소할지 말지를 불구속 수사니까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상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언론에 흘립니다. 뭐 녹음 파일이 있다거나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면 근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증거가 크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이재명 정권인데 전재수를 만약에 무혐의 처리 종결을 한다라고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칠 거고 이건 참 어렵다. 라는 건데 확실히 네. 결국에는 이제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시계 받았다 그러면 시계 구매처까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명품 시계 뭐 2천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네.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윤영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물증들과 제3, 제2, 제3 이렇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윤석열 정권 하듯이 3인 성호에서는 기소 못 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네. 3명 말 맞춰 가지고 야, 전재수한테 준 걸로 하자. 이렇게는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거 경찰 수사가 빨리 안 되면 결과가 나와야 그 해결이 될 텐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월에 윤석열 선거 나오고 지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제 느낌에는 네. 국힘이 안 받으려고 좀 용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조건을 걸면서. 근데 한 2, 3월에 야 하자 해가지고 특검 이슈로 쫙 뭔가 그러면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전재수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출마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가 아직 판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비리 의혹을 뚫고 나가서라도
내가 시장에 당선이 되겠다 그런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죄는 있는 죄로 밝혀내면 될 일인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왜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저는 빠르게 수사해서 네. 결론 내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선거 나가실 분 나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의혹이 있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특검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또 지금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4월 달부터는 이제 선거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특검이 도입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 자꾸 맡겨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저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는 수사를 좀 해서 의혹을 밝혀줘야지 또 그렇죠. 나갈 분들은 나가고 못 나갈 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저 국수본에서 좀 역할을 해서 네. 정리를 좀 해줬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무회의 때인가요? 네,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 뭐 하냐? 맞아요. 자체적으로 하든지 검찰이랑 합동 수사를 하든지 꾸리라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수사를 해서 리스크를 털어줘야지 특검 출범하면서 사건이 이관되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전에 안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신경 변호사님 얘기대로 대통령은 그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있으면 있는 왜냐하면 대로 만약에 없으면 무죄고 없는 대로. 아무 혐의도 없고 그런데 억울하게 해가지고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지율 1등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가서 그렇게 떨어지면 억울하죠. 그래 네.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사실 뭐 경찰 머리수 많잖아요. 그리고 검찰 아, 뭐 어려운 수사도 합동 아니고 수사단으로 이게. 해서 예,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드리면 그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여당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한 여권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고 보기는 4명 드렸습니다. 지금 5,3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응답자의 49%가 추미애 의원을 이렇게 답해 주셨고 이어서 25%가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동연 지사가 14%, 김병주 의원이 13%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